캔자스시티의 호화로운 하얏트 호텔. 1년밖에 안 됐지만 멋진 건축 디자인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어느 무더운 7월 저녁, 1,5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호텔의 중앙홀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모여들었습니다. 갑자기 호텔 내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114명이 사망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캔자스시티 하얏트 호텔의 붕괴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재앙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연속된 사건들의 결과입니다. 예정되었던 사상 최악의 참사를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1978년 캔자스시티는 여전히 소를 키우는 중서부의 시골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다양한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오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다양한 재개발 붐이 일고 있었고 5천만 달러의 호화 호텔인 하얏트 리전시 호텔도 준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낡은 이미지를 벗어버릴 기회입니다. 1978년 5월 건설회사는 높이 150m의 40층짜리 하얏트 호텔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잭 길럼 회장 소유의 지역 엔지니어 영사인 GC 이사는 호텔 설계를 아직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건축 기법보다 훨씬 빨리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건축 기술을 적용합니다. 길럼은 혁신적인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맡아왔지만 하얏트 호텔 측은 고도의 건축 기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한다는 건 그의 회사에도 큰 도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호텔 중앙부엔 너비 44m, 높이 15m의 유리 천장이 장식된 중앙홀이 자리 잡게 됩니다. 3개의 구름다리는 공간을 넓혀줄 뿐 아니라 객실과 컨퍼런스 센터, 쇼핑몰까지 이어줍니다. 착공한 지 17개월째 중요한 결함이 발견됩니다. 테니스 코트만한 중앙홀 한쪽 유리 천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엔지니어인 잭 길럼은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천장 판넬을 철제빔에 고정하는 볼트가 잘못 연결된 것을 발견했지만 일회성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980년 7월 1일) 몇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캔자스시티 하얏트 리전시 호텔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인데다 중앙홀에 걸쳐진 구름다리는 곧 이 호텔의 명물이 됩니다. Your first impression was this large, open, airy space and these skywalks seemingly suspended in air, and people went, wow. 1981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개장한 지 12개월이 되면서 하얏트 호텔은 도시 최고의 나이트클럽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이벤트가 열리는 중앙홀에 1,500명의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명 1940년대식 티댄스 경연대회였죠. 참가자들이 동작을 연습하는 동안 방송 촬영팀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 마호니 기자는 1년째 지역 방송국인 KMBC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 뉴스를 위한 가벼운 기사를 찍으러 왔지만 엄청난 뉴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I hate features. I like hard news stories. And I took the job in Kansas City as an opportunity to get into a large American market. And hopefully at some point I would work my way into what I was more comfortable with, which was a hard news story. 로비 반대쪽에서는 엔지니어인 월터 트루블러드와 그의 아내 셜리가 8번째로 참가한 티댄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50년대 10대 시절에 즐기던 댄스 파티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월터와 셜리는 오랜 참가자로서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The T-Dance people had been kind enough to send us 2 free drink tickets, and I never turned down a free martini in my life. 부동산 중개인인 프랭크 프리먼은 T-댄스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5년째 사귀는 동성애인 로저 그릭스비와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몇 주일째 이 대회를 고대해왔고 특히 로저가 좋아했습니다. He was an extrovert. There wasn't anybody he didn't know. He could talk to anybody, and you'd think he had known him for life, and he had just met him. 월트와 셜리 트루블러드는 대회에 직접 참가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5m 아래 댄스 플로어가 잘 보이는 2층 구름다리에서 다른 수십 명의 커플들과 함께 구경하기로 합니다. 저녁 7시 4분. 밴드가 유명한 폭스트롯 음악을 연주하면서 경연대회가 시작됩니다. 마이크 마호니는 2층 레스토랑에서 댄스홀의 전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2층 구름다리에서는 월터와 셜리 트루블러드 부부가 발을 맞추며 중앙홀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9m 위 4층 구름다리에서도 몇십 명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구름다리 바로 아래 호텔 로비에서는 프랭크 프리먼과 로저 그릭스비가 참가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7시 5분 2층 중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마이크 마호니의 카메라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At that point, Dave was setting up his shot, and I reached over into our camera bag to get some fresh batteries. 그때 중앙홀 건너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I heard this real sharp metallic pop, pop. And it was a sound that was so foreign to the environment that I immediately looked up. There was a loud pop, and the floor dropped about 6 to 8 inches. I took Shirley's arm and said, I think we ought to step off. We took about 3 steps. 마이크 마호니는 반대편 구름다리로 소리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I was directly on level with the second walkway. And the second walkway began to sag. And it took just a few seconds, but it seemed like forever at the moment. It sort of sagged down, and then all of a sudden, it just dropped. 사람들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2층과 4층 구름다리가 붐비는 로비로 떨어지는 걸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The upper level came down, and the whole thing went down as an elevator. You looked at that and went, oh my God. 수십 명의 참가자와 관중들이 65톤의 콘크리트와 철강에 깔려 직사했고 수백 명이 산채로 돌더미에 깔려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역 방송국 기자인 마이크 마호니는 캔자스 시티에서 즐거운 T-댄스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카메라엔 엄청난 재앙의 끔찍한 광경이 담기게 됩니다. It was an awful scene. It was just terrible. There were people that were cut badly. There were people that were mutilated. There were people that had had limbs amputated. And there were people that had been trapped underneath these walkways, either smashed to the ground or sandwiched in between. And so it was a gruesome scene. 놀란 생존자들이 급히 911을 불렀습니다. They need ambulances at the Hyatt Regency. Part of the lobby fell in on a whole bunch of people. Do you know how many injuries there are? There must be hundreds. 저녁 7시 7분. 붕괴된 지 2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프랭크 프리먼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구름다리가 무너질 때 로저와 함께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등과 어깨에 떨어진 파편을 맞았지만 좁은 잔해들 틈으로 겨우 탈출했습니다. When it was all said and done, I was facing the catwalks, and the toes of my shoes were just barely touching the catwalks on the floor. 로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과 3층 구름다리 파편들이 흩어진 바닥에는
재무관리사 마크 윌리엄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65톤의 잔해에 완전히 깔린 겁니다. My left leg was up behind my head and up here behind my right ear. My right leg was torn out of the socket and was also laying back up here behind me. So both of the legs are bent behind me and are up behind my head. 이 2층 구름다리에 있던 엔지니어 월터 트루블러드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느낍니다. The only thing I could move was my arm enough to pull my tie off, so to give me a little more air. 아내는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17분 소방수들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엔 임시 시체 공시소가 급조됩니다. 호텔 밖 택시 정류장은 응급실로 변모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월터 트루블러드는 아내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The next voice I heard was good old Shirley saying, Walt, and I asked her how she was doing. I remember Walter was calling me and wanting to know, if I was all right. And we couldn't touch, but we could talk. 내부 붕괴로 절단된 수도 파이프는 생존자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호텔의 거대한 물탱크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분당 1000리터씩 호텔 로비에 흘러 넘쳤습니다. 잔해 더미에 깔렸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생존자들은 이번엔 익사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는 물이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I'm starting to breathe the water into my nose. And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I'm on one of the highest points in the city of Kansas City and I'm going to drown to death. 마크는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구조대원들은 물기를 잡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소방대장이 문제점을 짚어냅니다. 호텔 정문이 댐 역할을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도저를 불러 정문을 부수게 합니다. 물이 로비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윌리엄스에겐 다행히도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붕괴 사고 후 2시간이 넘었고 마침내 월터와 셜리가 있는 근처에 구조대원들이 오자 두 사람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셜리를 짓누르고 있는 빔에 금속 케이블을 묶은 다음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들어올리지 않으면 자칫 빔이 셜리에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They had been talking with us. And I told them, I said, I feel like I'm about to faint. Would that be bad? And I remember him saying, oh, lady, please hang on. He said, I'm almost there.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셜리를 꺼냈습니다. 몇 미터 건너에서는 그녀의 남편 월터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마침내 호텔을 떠난 프랭크 프리먼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남자의 시신을 찾았는데 인상착의가 로저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프랭크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And he didn't look
he didn't look like he'd been hit with anything. I mean, he had no cuts. There are no bruises. Looks like he was just laying there sleeping. And I said, what happened? And he had a broken neck. 새벽 2시 30분. 붕괴 이후 7시간 30분이 지나자 더 이상 시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더미 아래 생존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관리사 마크 윌리엄스는 너무 깊이 묻혀 있어 수색대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I'm getting mad. You know, why isn't somebody lifting this stuff off me? I'd be organizing a group of people to lift this off of me.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바로 위에 잔해에 구멍을 파고 있었습니다. I heard someone bang on something above my head, be it the skywalk or whatever, and I started yelling, "Hey, I'm under here." 하지만 차감기 소리에 마크의 비명이 묻혀버렸습니다. 건물 붕괴에서도 살아남고 익사의 위기도 넘겼지만 이제 생각지 못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의 차감기에 죽을지도 모를 위기가 말입니다. The jackhammer comes through the rubble again, and it goes between my legs. And now I'm thinking they've triangulated me. The next one's coming right through the middle of my back. And I got braced for it. 다시 차감기가 작동하려는 순간 마침내 누군가 마크의 절박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And I remember a guy saying, "My God, there's somebody alive under here." 새벽 4시 30분. 소방수 레이 윈이 마크를 잔해더미에서 꺼냈습니다. 구름다리가 붕괴된 지 10시간 만에 찾은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You could see the soles of his shoes back here. And he sits up, and I'm like, wow, this guy's alive. I was happy as hell to see him. 새벽 5시. 앰뷸런스가 마크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척추가 부러지고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I do remember laying there, and my mother asked the doctor, "Is he going to live?" And the doctor said, "I don't think he's going to make it." I sat up and I said, "Like hell, I'm not going to make it. I'm going to be hunting ducks on October 27th when the season opens." The news, a special report. The Hyatt 마크 윌리엄스가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하얏트 호텔의 비극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Because of the Hyatt disaster, Missouri state officials tragedy say lingers on in the lives of the survivors and the loved ones of the dead. 사망자는 총 114명이었습니다. 부상자도 186명에 달했고 대다수가 중상이었습니다. 미국의 토목 건축 사상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원인을 규명하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얏트 호텔같이 유명한 건축물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다시 그날로 돌아가 철저한 조사를 함으로써 캔자스시티 하얏트 호텔의 참사를 공개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왜 호텔의 첨단 구름다리가 재앙의 원인이 되었는지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카메라는 담을 수 없는 사고 현장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1년 7월 20일) 월요일. 사고 3일 후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첫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캔자스시티 전체가 슬픔에 잠깁니다. 호텔 운영 주체인 하얏트와 건물주인 크라운센터 재개발사는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 시장 리처드 버클리는 독립적인 조사를 원했습니다. 그는 미 국립표준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립표준국은 미국 정부에 과학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연방기관입니다. 조사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인 캔자스시티 스타즈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한 지역구조공학자인 웨인 니시카에게 비밀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I was surprised by the phone call and a little apprehensive about taking the job. On one side, I wanted to do it because I wanted to get involved and see what really did happen. 이시카는 하얏트 호텔이 2년 반 만에 서둘러 완성된 공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너무 빠른 공정이 부실 공사를 초래한 것일까요? 아니면 결함이 있는 철골이나 잘못 배합된 콘크리트 같은 자재들이 원인이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캔자스시티의 건설 부음에도 찬물이 끼얹어지는 셈입니다. 해답은 하얏트 호텔 중앙홀의 파편 더미 안에 있습니다. 붕괴 사고 3일 후 건물주는 기자들을 사고 현장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웨인 니시카를 비롯한 기자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해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만 촬영이 허용된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스타즈는 니시카가 접근 통제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시카의 비밀 무기인 망원 렌즈 카메라를 휴대시킨 것입니다. 니시카는 로비 바닥으로 떨어진 2층과 4층 구름다리의 파편들을 자세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남은 거라곤 5m 길이로 천장에 아직 매달려 있는 6개의 지지봉들 뿐이었습니다. 이시카가 구름다리의 설계 상태를 보기엔 충분했습니다. 위쪽 구름다리는 이 지지봉들의 힘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시카는 또 다른 지지봉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9m 아래 구름다리까지 이어지면서 위쪽 구름다리와 연결되도록 말입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지지봉은 결함 부분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입니다. First thing that caught my eye was the rods were still hanging from the ceiling. 지지봉들이 남아있다는 건 위쪽 구름다리와 지지봉이 연결되는 부분에 구조상의 결함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연결 부분의 결함으로 구조물이 떨어진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파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지만 건축주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카는 사진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가 갑자기 시청에서 하얏트 호텔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긴 사고 원인을 규명해줄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청 측은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서들이 자료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스타즈를 위한 비밀 수사가 벽에 부딪힌 순간입니다. 이시카가 주춤하는 사이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립표준국에서 4명의 연구원들이 캔자스시티로 날아왔습니다. 조사팀장은 에드워드 프랭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붕괴된 구름다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랭과 국립표준국 조사팀은 어이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름다리의 잔해와 함께 중요한 증거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하얏트 호텔 구름다리 붕괴 사고를 조사하러 온 국립표준국의 연구원들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붕괴된 잔해들이 사라졌습니다. 건물주가 자체 분석을 위해 어딘가로 가져간 것입니다. 국립조사국 건축설계조사팀의 수석조사관 에드워드 프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We were shocked to have it removed and very disappointed. 프랭은 즉시 잭슨 카운티 순회 재판소에 시내 한 창구에 보관된 파편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국립표준국의 요청을 기각할 경우 하얏트 호텔 사고에 대한 조사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국립표준국 조사팀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붕괴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얏트 호텔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증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They were encouraging people to dance in the walkways. They just said use the entire lobby as a dance floor, which everybody was doing. 일부 전문가들은 구름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춘 것이 보이지 않는 하중을 주었을 거라 말했습니다. All of a sudden, areas that were meant for people walking from the elevator to a restaurant became dance floors, and I think that's absolutely mad. 하얏트 호텔 회장인 팻 폴리는 구름다리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atwalks are designed to hold people shoulder to shoulder, as many as you can jam on there. 국립표준국 조사팀은 캔자스시티 건축 규정을 검토했고 공공 건물은 평당 488kg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냅니다. 2층과 4층 구름다리엔 최대 1280명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확히 몇 명이 거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때 새로운 계기가 마련됩니다. 뉴스 기자인 마이크 마호니가 사고 당일 티댄스 장면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사팀은 필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호니가 촬영한 구름다리 사진들을 골라냅니다. It's like being given that information on a silver platter. It was very useful. 조사팀은 붕괴가 일어나던 시점에서 2층 구름다리에 약 40명, 4층 구름다리에 약 23명, 총 63명이 있었음을 알아냈습니다. 63명이라면 평방미터당 평균 83kg의 하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최대 하중의 극히 일부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만 보면 구름다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63명이 모두 구름다리 위에서 춤을 추었다면 붕괴를 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1940년) 뉴스 촬영 기자들이 촬영한 타코마 네로우즈 브릿지의 붕괴 장면입니다. 구조물이 강풍에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공학자들이 공진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국립표준국은 하얏트 호텔의 구름다리가 그렇게 흔들렸다면 같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의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구조물이 자체 주파수에 의해 미세하게 진동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름다리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주파수로 움직였다면 공진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름다리의 파동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론입니다. 공진이 붕괴의 원인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표준국 조사팀은 구름다리의 고유 주파수와 사람들이 발산한 동적 하중의 주파수를 알아야 했습니다. 붕괴 직전 춤을 춘 음악이나 템포를 말입니다. 조사위원들은 당시 밴드가 유명한 폭스트롯을 연주하고 있었음을 알아냅니다. 주파수를 연구하면서 조사위원들은 동적 하중의 주파수가 초당 1.1Hz임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아직 남아있는 3층 구름다리의 자체 주파수에 비교해 봅니다.
구름다리의 자체 주파수는 7.1Hz로 6배 이상 빠릅니다. 두 개의 주파수가 다르다면 공주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난감했습니다. 한편 공학자인 웨인 니시카의 캔자스시티에 대한 비공식적 조사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하얏트 호텔의 설계도는 시청의 분류 작업이 끝난 뒤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설계도에 붕괴 사고의 단서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청에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I was shocked at that point in time. It literally only took seconds to realize that what was on the plans and what was built in the field were not the same thing. 잭 길럼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GC사의 당초 설계도에는 2층과 4층 구름다리가 14m의 긴 지지봉에 매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카가 하얏트 호텔에서 본 구름다리는 설계 도면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지지봉이 아래쪽 구름다리에 닿을 정도로 길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위쪽 구름다리에 연결된 두 번째 지지봉이 아래쪽까지 지탱했습니다. 그는 이미 위쪽 구름다리와 천장의 지지봉 연결 부분에 결함이 있었을 거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설계 도면에 따르면 이 중요한 연결 부위는 위쪽 구름다리의 하중만 지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물은 아래쪽 구름다리의 하중까지 지탱하면서 2배의 하중이 가해진 것입니다. 니시카는 이유를 알고 싶었죠. 잭 길럼이 가외의 하중을 받도록 연결 부위의 설계를 바꾼 것일까요? 몇 시간 후 구름다리 잔해를 찍은 사진이 새로 인화되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위쪽 구름다리의 연결 부위 몇 개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다리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 3개의 교차 빔들은 지지봉들이 각 빔 또는 채널의 끝부분을 지나는 연결 부위에 놓여 있었고 그 부분은 아래에서 너트로 조여져 있었습니다. 니시카는 왜 이 연결 부위가 제 역할을 못했는지 알 수 있었죠. These are basically two 8-inch channels similar to the ones that were used in the skywalk. Normally, if you wanted to make a walkway out of two channels, what they would have done is turned them back to back and taken the rod and put it in between. On the Hyatt, what they did is they took two channels and they turned them toe to toe and then they welded them to form a box beam. Welding the two pieces together makes it very weak right through here. 용접된 박스빔들은 구름다리의 기본 골격을 잡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결 부위로 사용한 건 문제가 있었죠. 2개의 구름다리의 하중 전체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구조물의 특성상 엄청난 힘이 빔의 가장 약하고 얇은 부분인 측면 벽으로 가해진 것입니다. 니시카는 바로 이 연결 부위가 재앙의 시초라고 믿습니다. Putting two channels toe to toe is a ludicrous way to do it. It was then and is now. 니시카는 이 문제를 캔자스시티 스타지에 제보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구름다리의 붕괴는 자재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구름다리를 보지 못한다면 이는 흥미로운 이론에 불과해질 겁니다. 붕괴 사고 12일 후 잭슨 카운티 순회 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립표준국 조사팀이 캔자스시티의 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구름다리의 잔해를 조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린 것입니다. 조사위원들의 목적은 구름다리가 끊어진 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쪽 구름다리 잔해들 속에서 모두 6개의 중요한 연결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각각의 연결부는 박스빔 용접 부위가 안쪽과 위쪽으로 접히면서 지지봉이 위를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9U)이라는 박스빔 한 개가 다른 것보다 오래 손상을 입으면서 제일 먼저 끊어진 것입니다. 리시카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연결 부위의 박스빔 설계가 구름다리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Well, just looking at the box beams, you have to shake your head and say, I sure wouldn't do it that way. 리시카와 프랭은 박스빔 내부의 연결 부위가 끊어진 것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시카와는 달리 프랭은 이 이론을 실험에 옮겼습니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의 국립공학연구소에서 조사위원들은 똑같은 연결 부위 2개를 만들고 지지봉들을 강철 박스빔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름다리 파편의 무게를 잰 다음 연결 부위에 가해진 전체 하중이 8,150kg, 즉 8톤이 넘는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먼저 주요 연결 부위가 사람들이 없는 구름다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제빔에 8톤의 하중을 가했습니다. 4초 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초 후 약간의 진동이 있습니다. 52초 후엔 멈추었습니다. 구름다리 자체 무게를 받은 빔의 벽들이 뒤틀리긴 했지만 연결 부위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들은 당시 63명이 다리 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의 몸무게를 추가로 더해주면 전체 하중은 최소한 9톤이 넘을 것입니다. 연구진은 두 번째로 똑같은 연결 부위를 실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씩 무게를 더해가면서 연결 부위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합니다. 8,070kg이 되었을 때 빔의 측면벽이 뒤틀리면서 기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160kg에서는 용접 부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255kg에서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하중이 가해진 연결 부위의 기반이 판지처럼 접혀버린 것입니다. 지지봉에 구름다리를 연결하는 볼트도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계적인 힘이 꾸준히 가해질 경우 연결 부위는 내하력에서 815kg이 모자라도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립표준국의 결론은 명확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4층 구름다리의 연결 부위는 두 개의 구름다리와 사람들의 하중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주 약했습니다. 캔자스시티 건축 규정에서 요구되는 내하력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니까요. From the day that they were put up, they were a disaster waiting to happen. 조사는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개의 구름다리가 사람들로 가득 찬 댄스 플로어로 떨어져 내린 사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밤 멋진 파티를 즐기던 114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사로 말입니다. 저녁 7시, 붕괴 5분 전 하얏트 호텔은 금요일 밤의 티댄스로 1,500명이 북적거렸습니다. 수십 명은 4층 구름다리에서 한가한 댄스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는 구름다리를 지탱하던 6개의 연결 부위가 9톤의 하중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구름다리 동쪽 끝에서는 박스빔 9U 끝부분의 연결 부위가 지난 16개월간 서서히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구름다리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가올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녁 7시 4분
붕괴 1분 전. 셜리와 월터 트루블러드 부부는 2층 구름다리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초 후 나인 유이 박스빔 아랫부분이 휘어졌습니다. 용접 부위가 부러지면서 30m 밖까지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빔의 기반 부분이 접히면서 지지봉이 떨어졌고 빔을 지탱하던 너트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떨어지면서 구름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초 후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인 유이 박스빔이 떨어진 것입니다. 4층 바닥의 나머지 5개 연결 부위도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4층 구름다리는 초당 15m로 떨어져 버립니다. 65톤의 콘크리트와 철강이 1.6초 만에 로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구름다리 건축 공정의 치명적인 결함이 1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순간입니다. 국립표준국의 임무는 붕괴의 기술적 원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보다 광범위한 의문의 해답을 원했습니다. 공공 건물이 어떻게 규격을 위반하고 지어질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은 재앙이 일어난 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사실들은 온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고 미국 내 건축물 설계 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캔자스시티 하얏트 호텔 구름다리의 붕괴 원인인 천장 지지봉이 연결된 방식의 치명적인 결함을 밝혀냅니다. 주요 연결 부위가 기본 하중의 3분의 1만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시선은 하얏트 호텔을 설계한 GCE 회사의 대표 잭 길럼에게 쏠렸습니다. 붕괴가 일어난 직후 미국 토목공학협회 즉 ASCE와 미주리 주 조사위원회는 길럼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구름다리 건설에 박스빔을 요청한 것은 하얏트 호텔 측 건축가들이었습니다. 동기는 심미적 요소였죠. 박스빔을 쓰면 플라스터 보드를 쉽게 가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석 엔지니어로서 길럼은 구름다리의 모든 부분을 튼튼하게 지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잭 길럼은 하얏트 호텔을 시공하기 1년 전 그의 회사인 GCE가 구름다리의 설계도와 연결 부분을 제작자인 헤이븐 스틸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븐 스틸사는 단일 지지봉으로는 설계가 너무 어려워서 2개의 지지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GCE는 새로운 구름다리 설계도에 합격 도장을 주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연결 부위에 대한 길럼의 컨셉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설계는 하중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GCE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왜 포착되지 않은 것일까요? 길럼은 놀라운 자백을 하게 됩니다. GCE의 그 누구도 구름다리 연결 부위의 강도를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일은 주로 제작자들이 하는 것이 미주리의 관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븐 스틸 측은 설계 확인은 엔지니어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사위원들은 길럼에게 재앙을 막을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음을 알아냅니다. 건축 도중 중앙홀 천장의 일부가 내려앉았을 때 길럼의 회사는 중앙홀의 연결 부위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름다리 연결 부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면 그때 문제가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ASCE는 길럼에게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5년의 긴 재판 끝에 미주리주는 GCE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지웠고 미주리주 내에서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길럼은 자신의 회사가 잘못이 없다고 믿었지만 건축 과정에서의 엔지니어링 부분의 잘못과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스타즈는 웨인 니시카의 하얏트 호텔 구름다리 붕괴 사건 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니시카는 지금도 캔자스시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합니다. 마크 윌리엄스는 2달간 집중 치료를 받았고 수개월에 걸친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리 사냥 개막일에는 I made it. My physical therapist carried me on his back through the marsh, got me to the duck blind opening day. 부러진 허리와 대퇴부부터 찢어진 양다리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월터와 셜리 트루블러드 역시 중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댄스를 즐깁니다. 하얏트 호텔 구름다리 붕괴 사건은 미국 건축 안전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비극을 겪은 캔자스시티도 건축 규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하중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계산은 반드시 시에서 지정한 엔지니어가 하게 했습니다. 미국 토목공학협회는 건축공학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설계도는 자신이 책임지란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하얏트 호텔은 내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구름다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튼튼한 기둥이 지탱하는 공간을 만들어 이 역사적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